걸어가는 길 원동미입니다. 이 공간은 우리 삶 속에 모두가 겪으며 살아가는 소소한 이야기를, 때로는 하찮게 느껴졌던 시간들이 자신의 멋진 모습임을 알게 되는 공간입니다. 나이기에 해낼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야기, 그 소중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요. 잠시 후 다시 오겠습니다. 제목, 환자들의 순서. 병원을 가야 한다는 것은 참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가야 하기에 갈 수밖에 없고 수술을, 시술을,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 과정 속에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지만 손꼽히는 의료진이라 할지라도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말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병실이 4인실이 많습니다. 예전엔 6인실이 많았지만 지금은 5인실도 있고 보통 4인실이 많아 환자들끼리도 많이 친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앞에 환자는 80대 어르신이고 한 분은 60대고 다른 한 분은 60대이십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 친해지고 서로 돕기도 합니다. 80대 어르신은 다리가 자유롭지 않다고 했고 귀한 아들은 박사님이라 애지중지 보는 것도 아까워하십니다. 그런데 딸은 할머니가 칭찬은 하나 조금씩 코드가 안 맞는지 티격태격합니다. 80대 할머니는 못 움직이는 불편함 때문인지는 모르나 작은 것부터 필요한 것까지 모두 시키고 도와줘도 마음에 안 드는지 대놓고 욕하고 짜증내고 비교하고 투정만 늘어놓습니다. 의료진들은 이런 할머니에게 화가 났는지 점점 퉁명스럽고 필요한 것만 해주고는 말없이 나가버립니다. 어느 땐 같은 환자 입장에서 봐도 개인 간병인 부리듯 부립니다. 불렀을 때 빨리 안 오면 하루 종일 올 때까지 부르고 짜증을 냅니다. 마치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냐 떠버리기도 합니다. 다른 환자의 앓는 소리, 기침 소리만 나도 간호사, 조무사, 여사님들을 들들 볶습니다. 60대 아주머니는 자그마하고 의사표시를 하며 조용히 누워서만 지냈습니다. 통통한 두 딸이 교대로 간병을 했고 아주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몸이 나빠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으니 6개월이 넘도록 입원 퇴원을 반복하시는 듯 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계속 잠만 주무셨고 딸들도 의료진들도 더 이상 해드릴 일이 없는 듯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요양병원으로 옮김을 추천하셨고 점점 아주머니는 할머니 모습으로 변해가면서 기저귀 가는 횟수도 적어졌고 욕창은 더 심해졌습니다. 더 이상 투석을 받지 않았고 장루도 나오지 않았으며 여기저기서 피가 났고 딸 또한 더 이상 할 일이 없음을 인지한 듯 했습니다. 아주머니 옆엔 핸드폰으로 찬송가를 계속 켜놓더니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침대채 빼갔고 그 후 병실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60대 아주머니도 딸이 간병을 했는데 점점 다리가 코끼리 다리가 되었고 몸을 움직일 수 없어졌습니다. 기저귀를 갈기 위해 간호사, 조무사가 오면 앓는 소리를 하며 앉아졌다고 팔을 저었고 퉁퉁 부어 진물이 나는 몸을 힘겨워했습니다. 며칠 전 밤엔 갑자기 쇼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들이 모였고 한참을 요란 법석을 떨더니 겨우 숨을 돌려놨습니다. 딸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듯 소리 없이 흐른 눈물을 닦으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 80대 할머니가 저 아줌마가 종일 울어 시끄럽다는 둥 하는 말을 들었는지 침대를 빼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가끔 딸이 와서 짐을 가져가고 필요한 것을 찾았습니다. 조금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왠지 그 아줌마를 못 볼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딸과 함께 다른 사람들이 병실에 있다 나가며 짐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궁금해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시냐고. 딸은 말했습니다. 수혈 받겠냐고 물었는데 안 받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딸 마음이 어떨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힘내라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까지도 보내야 하는 그들에겐 사치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이 서로 같은 병실에 있으면서 순서를 정한 듯 먼저 가야 하는 사람도 있나 봅니다. 어떤 분은 지금 보내기에 아까운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루면 안 되는 일이 그분들에게는 있나 봅니다. 바로 옆에 요양병원으로 옮기려 했던 60대 아주머니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엄마 어서 가라고, 어서 가야 그만 아프지, 그러니까 어서 가 하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엄마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 딸 마음에 죄책감을 담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침대에 두고 싶으면서 새 암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참 곱고 예뻤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직원 옷을 입은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쁜 환자는 간호사를 부르면 바로 뛰어와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환자는 하루에 한 번씩 샤워를 했고 옷을 갈아입고 커튼을 꽁꽁 닫고 있으며 필요한 것을 말하면 바로 구해다 주었습니다. 한 번은 물박스 위에 비닐을 뜯어달라 했습니다. 일주일을 치료하고 퇴원하면서는 나이키 한정판 운동화를 잃어버렸다며 병실을 뒤집고 나갔습니다. 청소 여사님이 치우지 않았느냐면서 간호사, 조무사를 다 불러 무릎 꿇고 침대 밑까지 다 찾게 했습니다. 많이 불쾌한 저는 커튼을 열고 요즘 누가 운동화 훔쳐가냐고 그 많은 짐 풀러 다시 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옆에 수술 전 동의서 받는 의사들 입는 옷을 입고 서 있는 조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숙모를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화를 내며 퇴원했고 그 의사가 와서 많은 짐을 보고 병실을 본 후 어딘가에서 운동화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그 운동화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궁금했습니다. 사람꽃. 짐승의 머리는 옳고 그름을 알고 사람의 머리는 지혜와 분별을 한다. 짐승의 눈은 색을 보지만 사람의 눈은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본다. 짐승의 입은 두려울 때만 짖지만 사람의 입은 양날의 검을 다스릴 줄 안다. 짐승은 잘못을 피해 숨지만 사람은 잘못을 깨닫고 발판으로 삼는다. 짐승은 가꾸어진 냄새를 풍기지만 사람은 삶의 향기로 꽃을 피운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